양주시도인데 제가 이제 화성에서만 개척하다가 양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개척하는데 양주 지리를 모르니까 왔다가 갔다가 오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동선이.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점을 찍은 거예요. 주소 보고. 그래서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빨간색은 뭐냐면 제 고객이에요. 요건 아직 고객이 안 된 애들. 요렇게 만드는데 한 1년 걸렸나? 네, 1년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가시면 돼요. 그냥 가서. 얼마 재밌는데 땅따먹기처럼. 요 색깔 바뀔 때 기분이 짜릿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어 내가 또 개척 한 해만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내가 한번 다른 데서 얘기한 거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게 부산에 김해공항 가요. 김해공항 가서 정장에 서류 가방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애들 가서 사장님 서울 출장 가세요. 근데요 왜요? 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설계사가 웃기는잖아요. 저도 서울 출장 가는데 사장님이 되게 기운이 좋으신 것 같다. 손 한 번만 주시면 저도 좋은 계약하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정장에 서류 가방 받은 놈들한테는 다 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래서 걔가 올해 한 4천 아니야 연애 한 4천 하잖아요. 4천 4,600건데 그렇게 개척해서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공항 가서? 네? 미친놈이죠. 근데 공항 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표님 저 손 한 번만 잡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개척 첫 해에 경영이 정기 4,600 했어요. 1년 동안 4,600. 1년 동안 4,600 했으면 수당 대출 계산되잖아요. 네. 곱하기 1.5만 해도 얼마예요? 한 7박 번 거죠. 네. 그게 두꺼우면 돼요. 뻔뻔하면 돼요. 뻔뻔하면 됩니다.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번호 보고 가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힘들면 자선자상 비교표라도 만드세요. 만들어셔서 이렇게 공장 가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상담하고 나오다 보면 그 공단 주변에 차들이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다고. 그럼 그 위에다가 유리창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세요. 자선자상 비교표를. 그럼 연락이 와요. 온다고요. 자선에서 자상으로 바뀌는데 보험료가 1년에 연에 한 3,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이디야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몰라서 자상으로 안 하고 자선으로 하잖아요. 그것만 바꿔 넣어도 여러분이 그 법인을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IT 쪽만 갑니다. 저는 건설업과 유통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건설업과 유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통은 승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업은 재무제표가 다 사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제조업도 두 가지가 있죠. 자기 회사 기술력 있는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없이 남이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만 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만드는 게 인가고 하는 법인인데 걔네들은 뭐예요? 평생 의리잖아요. 평생 의리기 때문에 그런 평생 의린 기업을 자식한테 주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는 제조업을 가셔야 대표가 자식한테 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법인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키운다, 판다, 물려준다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있죠. 대표님 키운다,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종주주라는 종신보험자, 동업이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보험 이런 거 위주로 컨설팅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종신보험이 경영이 전개가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판다.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안 팔립니다. 비상장 주식은 대표님 있잖아요. 팔 거다, 언젠가 팔 거다,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면 20년 동안 경영을 했어요. 20년 경영하고 나면 어떻게 거래처도 많고 노하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받고 팔고 싶어요. 그럼 20년 된 회사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낡았어요. 다 낡았고
나도 거래처 만드는데 영업하면 되는데 내가 100억 주고 못 사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장을 인수해서 여기다가 기계 새로 넣고 개고수 하려니까 그 비용까지 생각하니까 뭐예요? 한 3, 40억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건설회사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라서 그 하청의 자격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물려준다. 상속 플랜이죠. 무조건 상속 플랜입니다. 네, 물려준다 하면. 근데 가업 승계할 때는 뭐예요? 주가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주가를 억제하는 플랜으로 가시죠. 지금 고액 계약이 나오는 건 다 이거죠. 다 승계죠, 승계. 근데 이제 고리를 건다. 대표님하고 고리를 걸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고객의 명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체나 화재나 이런 거. 네, 근데 고액 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승계가 빨리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표님의 어떤 그 요구사항,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레탑을 가지고 지역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도 보냅니다. 공문 보내고 하긴 저는 대표님을 만나려고 크게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 회사 경리라도 친하면 돼요. 경리랑 친하면 경리를 그 스파이처럼 활용하시면 돼요. 경리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경리한테 카톡하면 돼요. 응? 저기 대리님 이번 주에 대표님 자리에 언제 계세요? 물어보시면 경리가 다 알려줍니다.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걸 경리랑을 안 친하고 대표랑만 친해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경리랑 친하시면 돼요. 제 삼성에 제 수강생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3살 많나? 그래요. 그분은 공부는 안 해요. 매일 수박 잘라요. 아침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박을 몇 통을 하다고 그 비서랑 둘이 잘라요. 잘라서 저 뭐죠? 컵 큰 거 있잖아요. 저기 수박을 담아요. 담아서 트렁크에 싣고 공단을 투어를 해요.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그 공장 직원 몇 명 물어보고 그거 들고 와서 주고 와요. 그거를 한 3개월, 4개월 여름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경영이 정리를 5번 하더라고요. 그럼 여름에 공부하고 못하는 것들은 바본 거예요. 저는 하루도 못하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가을 되니까 좀 지쳐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왜 저기 뭐죠?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거. 또 이제 나중에 저기 뭐지? 샤인머스켓 같은 거. 네, 그런 걸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COT 이상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세율이 뭔지도 모르고 법인이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대표들이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직원한테 저 아줌마 뭐냐 그랬더니 아니 보험하시는 분인데 맨날 저렇게 와서 직원들 간식 먹으라고 수박 잘라와요. 야 그럼 차 한잔 마시고 가라 그래.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한 6건 했어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 공부하는 게? 울산에 가면 한 분 계세요. 울산에 미래세 반찬에서 나가시고 네. 그분도 내 수강했는데 반찬에서 날라요. 반찬에서 주말마다 반찬 날라요. 그리고 잘해요. 근데 그때 울산에 수업하다가 울산에는 기업 다 띄워놓고 내가 막 설명했어요. 그때 쉬는 시간에 나오더니 뭐 대표 이 회사 어떻게 하니? 상담하고 미팅 했으면 알죠. 근데 자기 고객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작년에 이익 소각했는데 어떻게 선배님 해주신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이익 소각 해준 거 없대. 그리고 그 회사가 이익 소각할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띄워놓고 내가 설명해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리를 몇 년 했는데 이걸 딴 데 맡겼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반차만 하는 선배님한테 법인 대표가 회사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그런 스타일로 그 정도의 사이즈만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반차만 해오는 설계사예요. 근데 회사에 컨설팅을 못 맡기죠. 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영업하는 스타일하고 또
계약을 딴 데 뺏기는 게 되게 열을 받아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 회사에 계약이 한 월남 4천이가 있어요. 근데도 그걸 욕심을 내더라고요. 반찬 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반찬해도 나 못 갖다 주잖아요. 응? 안 그래? 반찬해서 남을 갖다 줄 만큼 맛있게 못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지. 수박도 매일 못 자르지.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만족이 안 되는데. 어? 어떻게 반찬 잘하세요? 나? 저희 아빠는 다 지가 다 잘한 줄 알아. 탐구대상. 전직 회사 어디로 했죠? PC? 교보? 교보가 좀 그랬나? 잘해요. 반찬. 나는 국내 3사 중에 교보를 제일 싫어. 싫어요. 네, 제일 싫어. 또 지난번에 나 보험금 청구했는데 뭐지? 등본 냈다고 안 주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을 내야 되는데 등본 냈더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들인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당신은 등본에다가 남의 집 아들을 등록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가입할 때 왜 받아냐 해서 보험 가입할 때 그랬더니 가입 부서하고 지급 부서가 달라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보험금이 나왔어요. 나오긴. 근데 가산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부가 이래서 돈을 못 버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교부 시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찍어요. 여기 이제 울산에 있어. 울산 달천공단 찍어 가서 이렇게 저 울산까지 계속 다니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예, 일주일에 비행기 타고 3번씩 갔어요. 3번. 출퇴근 울산으로 했어요. 출퇴근. 거기다 뭐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개척하고 막비행기로 오고 또 이제 월 수금 갔거든요. 수요일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그래서 갔다 왔다 했어요. 사진 찍으면 크레탑을 다 떼서 크레탑 다 발급받아서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다 보면 가지금 있는 회사가 있고 차명주 중에 있는 회사가 있고 익력을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마다 분류를 해요. 분류해서 이제 DM을 보내요. 가지금 있으면 이 DM, 급여를 마음대로 하면 이 DM 이렇게 해서 DM을 그 회사 특성에 맞게 보냅니다. 예를 들면 가지금 있는 회사인데 다른 거 보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금 있는 회사는 가지금 관련된 DM만 똑같은 거를 매주 보내요. 매주. 저는 오늘 이거 보냈으니까 내일 이거 보내 이런 짓 안 해요. 그냥 똑같은 거 하나만 계속 보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내냐?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어떻게 DM 보낼 때 있어요? 안 해요? DM 보낼 때는 뭐에 넣냐면 OPP 봉투라고 있어요. OPP 봉투. OPP 봉투는 뭐냐면 비닐 봉투 있어요. G마켓 가면 빵 봉투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요즘에 OPP 봉투라고 검색하면 투명 봉투를 팔아요. 그럼 거기다 얘를 넣어서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이런 봉투에 넣으면 고객은 그걸 폐기処분 한다고 받자마자 보험사 홍보인 줄 알고. 근데 비닐 봉투는 첫 장이 딱이 보이잖아요. 그럼 딱 봤는데 가지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가 뜯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 개척할 때 보낼 때는 무조건 OPP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내시면 고객이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한 100장 나가면 한 서너 군데서 연락이 와요. 100장 보내면. 근데 여러분이 100군데 전화해서 서너 군데 약속 잡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출력해서 비서시켜서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금방 보내잖아요. 이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내는 이 서류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해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전화하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귀찮아서 요즘에는 그냥 팩스 보내요. 팩스. 네, 팩스 보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저도 점점 귀찮아져서 이제 팩스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데 많고 모임도 많고 하면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이번에 공부해서 법인 시장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과점주주란 말이 나옵니다. 과점주주 의미는 이거죠. 전체 주식의 50% 초과 과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의 2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과점주주는 특수관계 주식의 합이 50% 초과면 과점주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고 과점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요것만 얘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이 나서 정말 나는 공부를 다 하고 싶다 그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점이 되면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미납한 국세와 가산금을 연대 납부. 그래서 법인이 부도났어요. 네.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도났을 때 못 낸 세금이 한 1억 있다. 그러면 가족이 아버지 40, 엄마 30, 아들 30이면 그 1억을 4천, 3천, 3천 나눠서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대 납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점이 아니면 안 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점이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법인이 공장을 사면 2.2% 취득세 내는데 과점주주가 한 번 더 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차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표가 40, 친구 30, 친구 31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당이 안 돼, 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차명을 써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억 정도 이익이 나면 회사 가치가 50억이라. 그럼 얘가 이때는 15억이 되고 얘도 15억이 돼요. 그죠? 회사가 부도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되는 게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 5억이 나면 친구한테 줬던 그 30% 이때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였죠. 자본금 5천만 원이었으면 30%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야 1,500만 원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또 남자들이 너스레뜨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돈도 안 벌고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단기순이 5억이 나면 회사 가치가 50억이 돼요. 그럼 그게 30%면 15억, 15억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세금 때문에 파탄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법인이 부도가 나면 못 낸 세금하고 은행 대출하고 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은행 대출이 많죠. 그럼 어차피 세금 아니라도요. 가정은 파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금 얼마 때문에 차명을 쓴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법인하는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야 과정하면 위험해. 막연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주당가치 높아졌을 때 저 차명 주주를 회수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법인의 지금 대표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차명하고 가지의금이에요. 지금 차명 대표 때문에 고생하는 대표들이 30, 40분 된다고요. 그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괜히 법인 설립할 때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잘못 들어서 지금 와서 피보는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단기 순이익의 10배가 니네 회사의 가치다. 회사 가치다. 그럼 대표님 그러면 회사 가치를 낮춰서 자식한테 보낼 때, 자식한테 승계할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익을 낮추면 되네. 근데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벌되 비용을 더 만들자. 그 비용이 뭐예요? 너와 네 가족을 입원으로 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을 비용 처리되는 경영이 정비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돈은 똑같이 벌어도 주가는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단기 수익이 10배가 회사 가치다. 그걸 먼저 인지시키면 돼요. 가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순손익의 3배 플러스 순자세 2배 올라나온다. 우리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법인 대표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법인 대표한테는 뭐냐면 단기 순이익의 10배가 주당 가치다. 이것만 이해시키면 돼. 이것만 알고 계셔라. 그러면 대표님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세일즈하는 경영인 정기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고 마시면 되고요. 실무 열심히 몰아도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혈족 4초, 인척 3초. 그러니까
친족의 특수관계인이에요. 친족 범위에서는 혈족, 사촌, 인척, 삼촌입니다. 북의 모계죠. 북의 모계로 사촌, 삼촌입니다. 옛날에는 얘가 육촌이고 얘는 사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친족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자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민법이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네. 뭘까요? 응? 누구겠어요? 척? 요즘 척. 그러니까 노소영이하고 김희영이는 특수관계인이에요. 네? 노소영이 누군지 아시죠? 노태우 본척. 김희영이는 세컨드 아니에요. 애난 세컨드. 그러니까 노소영하고 김희영이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요게 24년도에 들어왔어요. 세법에. 그래서 세법상의 특수관계.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열받지만 봐주자. 근데 그 애 낳은 그 상대 여자가 나랑 특수관계이네요. 이해됩니까? 화가 나죠? 열받잖아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바뀌면 왜 저랬을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대표가 있어요. 40%. 내연녀가 30%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그러면 또 다른 타인이 30%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법인세 내는 거에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내연녀니까 뭐예요? 이 남자의 관리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의 부인하고 이 두 개가 특수관계, 그러니까 부인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제 세법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정을 피하는 거예요. 대표들이.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서 내연녀도 특수관계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처나 네 내연녀나 동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민법상 특수관계 되면 이제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네, 세법상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법이 개정세법 나왔을 때 한번 그 법 발의한 놈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보려 했는데 누가 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제 이상한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저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직원의 가족. 직원인도 특수관계인, 직원의 가족도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맨 아래 그걸 보시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입증해요?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냥 30% 이상이면 특수관계다. 그럼 간단해요. 근데 사실상 영향력을 입증한다. 이건 어렵죠. 네,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분쟁이 없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사촌, 우리 엄마 쪽으로 삼촌까지 특수관계. 그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들, 이 정도는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임원은 퇴사하면 특수관계인이 3년은 유지돼요. 근데 직원은 퇴사하면 바로 소멸돼요. 네, 그것만 좀 다릅니다. 다닐 때는 당연히 특수관계인인데 퇴사하고 나면 이사는 퇴사해도 3년간 특수관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일반 직원은 퇴사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다 다르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은 다 달라요.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해당되고 여기는 안 돼 해당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다 특수관계 범위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요거만 알죠. 여기 포로스름하게 해놓은 거 여기만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도 많이 틀리고 어렵습니다. 자, 임원하고 직원이 있어요. 대표랑 직원, 직원과 직원. 근데 그때는 한 사람만 30% 넘으면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표가 50% 있고 직원이 5% 있어요. 그럼 두 사람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50% 넘으니까. 그다음 주주와 임원은 주주가 30% 넘어야 돼요. 네, 주주가. 네, 그래서 요거는 30% 넘는 주주는 그 회사 직원하고 특수관계인이에요. 근데 주주끼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주주끼리는. 네, 어떤 일이 있으냐?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5%가 있어요. 5%. 그래서 이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다른 직원한테 이 5%를 양도를 해요.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저기서 보세요. 아니죠. 맨 위에 거 보시면 직원과 직원 한 사람이 30% 넘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30%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저가로 양도해도 돼요. 싸게 팔아도 된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액면가로 팔아도 돼요. 이제 이런 회사가 서울에 있어요. 실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을 주식을 주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커진 거예요. 커지고 나니까 이제 얘가 나갈 때 또 다른 직원한테 팔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전통이래요, 이 회사가 전통이. 근데 얘한테 또 팔려고 하니까 회사가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대표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주는 안 주고 앞으로 회사하는 사람들 주주는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가 지금 64%가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할 때는 뭐예요? 특수관계인이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30% 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땐 저 위에 보시면 직원들끼리는 둘 중에 한 사람만 30% 넘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직원들끼리 거래했기 때문에 저가로 해도 된다고요. 근데 특수관계인이 되면 무조건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손익의 3배, 순자산의 2배로 오로 나누는 그 시가. 네.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차명주주 때문에 그래요. 차명주주를 가지고 올 때 시가로 할 거냐, 액면가로 할 거냐, 그걸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끼리는 한 사람이라 30% 넘으면 특수관계인이 이런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특수관계로. 근데 이 사람이 퇴사했어요. 그만뒀다고. 아까 제가 뭐라 그만두면 특수관계는 아니다? 아니다. 그럼 그만뒀다 팔면 되지. 이때 양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 파는 거하고 퇴사하고 파는 게 다르죠. 네, 이때는 시가대로 팔아야 되고 이때는 퇴사했으니까 특수관계가 소멸됐어요. 그러면 액면가로 팔아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뭐 한 4번, 5번 반복돼요. 뒤에 계속. 네, 그때마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는 이렇게 직원들끼리는 한 사람이 30% 넘으면 된다는 거고 주주가 특수관계 되려면 주주 자체가 30% 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들끼리는 아무 상관없다. 네, 그 다음에 법인하고 직원은 무조건 특수관계입니다. 법인하고 직원은. 요 위에 두 개는 사람 사이 얘기고 얘는 법인하고 직원이니까 무조건 이건 특수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보자고요. 대표가 30% 이상 있어요. 친구예요. 친구. 30%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도 30% 이상, 주주도 30% 이상.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임직원하고 특수관계인이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관계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 보세요? 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요거만 하면 돼요. 상장세법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 아들입니다. 자, 주주예요. 주주고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주주고 임원이니까 특수관계인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생계를 한다. 그럼 역시 특수관계인이에요. 네. 만약에 아들이 독립해서 산다.
그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요 아들이 아버지랑 생계를 같이 하는지도 우리가 챙겨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저쪽 나올까요?